딸이 친정집 문을 연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앉아 기다리고 있다. 딸의 발걸음이 무겁다. 몇 번이나 이 문턱을 넘었지만 매번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 왔어요. 여기 딸 왔어.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응시할 뿐이다. 딸은 어머니 앞에 앉으며 다시 한번 말한다. 엄마한테 왔어. 봐봐라. 수천 수만 번도 더 불러본 엄마일 텐데 오늘도 어머니의 입에서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나오질 않는다. 어머, 이름 알아? 양양님. 응, 양양님. 어머니는 대답은 하지만 확신이 없다. 딸은 다시 물어본다. 양양 알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따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득 스쳐가는 기억의 파편들. 딸의 얼굴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설다. 딸은 눈물을 삼킨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속이 짜증난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큰딸인데 첫째 딸인데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딸이 중얼거린다. 어머니를 부르고 싶지만 어머니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신을 몰라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속이 서늘하다. 참 세상아. 발걸음이 터지지 않는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는 남자가 있다. 유종호 76세 씨다. 상차림까지 세심하게 챙긴다. 반찬을 하나하나 작은 그릇에 담고 국을 식혀서 상에 올린다. 마치 어린아이를 챙기듯 하나하나 보살핀다. 아내 장정수 73세 씨가 식탁 앞에 앉아 있다. 표정이 없다. 남편이 밥상을 차려도 국을 떠먹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저 주는 음식만 삼킬 뿐이다. 아, 먹어. 맛있지? 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아내는 대답이 없다. 그래도 유 씨는 계속 말을 건넨다. 고기같이 먹어. 아내는 치매 3급 판정을 받았다. 5년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자신과 남편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세 자녀의 이름도 손주들의 얼굴도 모두 잊어버렸다. 유 씨가 천천히 말한다. 기억을 못 챙기니까 그런 행동이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기억이 어린애 기억보다는 좀 어떤 때는 모르는 때가 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유 씨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나이가 들어서가 이런 병이 빨리 왔나 하고 굉장히 내가 불안하고 좀 불쌍하죠. 한숨이 새어나온다. 내 잘못이구나 한 것도 생각나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끝 야무지기로 소문났던 살림꾼이었다. 동네에서 장정수 씨만큼 알뜰한 아낙네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밥하는 법도 설거지하는 법도 몸 단장하는 법도 잊어가고 있다. 그 모든 자리를 남편이 대신하게 됐다. 일주일에 2번씩 유 씨는 아내를 목욕시킨다. 옷을 벗기고 물 온도를 확인하고 샤워기로 몸을 적신다. 아내는 이제 마치 서너 살짜리 딸이 된 양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내맡긴다. 우리 씻자. 씻어. 유 씨가 부드럽게 말한다. 아내의 등을 닦고 머리를 감긴다. 물이 차가우면 아내가 소리를 지른다. 시원해? 추워. 시원해? 아, 몰라. 유순하고 잘 웃던 성격도 달라져 버렸다. 예전 같으면 목욕하는 시간이 즐거웠을 텐데 이제는 짜증을 내고 불편해한다. 하지만 유 씨는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아내를 대한다. 시원하겠다.
머리 감아서. 응? 목욕을 마치고 나면 유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오늘도 추억을 꺼내올 시간이다. 당신 이 사진 봐라. 알지? 여기 약혼할 때 찍은 거. 알아? 우리 사진이잖아. 우리 사진이. 당신 머리 양쪽이라고. 기억나지? 고맙게도 아내의 기억에도 아직 남아있는 날이 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이다. 사진 속 젊은 남녀는 수줍게 웃고 있다. 50여 년 전 내장산 단풍이 붉게 물들던 가을날의 기억이다. 유 씨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낸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다. 1970년대 아내가 직접 쓴 일기장이다. 유 씨는 이 일기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 안식구 차량은 일기장 자랑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1970년 그 당시에 50도에 춥던 때 그 일기를 계속 썼더라고요. 남편이 중동으로 출국한 날부터 쓰여진 일기다. 한 장 한 장 그리움이 가득하다. 유 씨가 천천히 읽기 시작한다.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 날 일기를 썼습니다. 1975년 11월 16일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던 날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부디 근무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아빠의 건강을 두 손 모아 비나이다. 1970년대 가난했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유 씨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3년 계약이었다. 아내는 서울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매일 일기를 썼다. 유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당신 생각이 더욱 나요. 당신만큼 자상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당신 생각하면 나도 몰래 눈물이 두 뺨을 적시고 있군요. 당신은 아마 지금쯤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리움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문장들이다. 하지만 일기에는 생활고의 흔적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유를 사달라고 해서 돈을 세어보니 80원밖에 남지 않아서 한 병으로 둘이서 나눠 먹고 집에 와서 더운 물에 타주었어요. 아이들에게 우유 한 병 사주지 못해 물에 타서 나눠 먹인 날의 기록이다. 돈은 어디다 쓴 줄 모르게 줄어들고 김장을 하고 나니 돈 갈 곳이 없군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은행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했다. 그 덕분에 3년 후 부부는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집에서 3남매를 키웠다. 유 씨의 눈가가 붉어진다. 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자 없죠. 알뜰히. 진짜 살림만 받지. 돈 한 푼 안 쓰고 그대로 통장 쥐어가지고 바로 집 산 거. 목이 메인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당신 때문에 집 샀어. 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했죠. 믿고 맡겼죠. 내가 어디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안 해두고 일기장을 덮는다. 그 시절의 아내가 지금의 아내와 겹쳐진다. 그토록 야무졌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잊어가고 있다. 부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정읍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시집와 줄곧 살았던 이 집으로. 익숙한 고향에 오면 잃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남편의 결정이었다. 막내딸 혜영이 가끔 찾아온다.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아빠까지 똑같이 아플까봐 걱정을 해요. 아빠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사냐, 이거. 혜영이 말한다. 하지만 유 씨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저희들 아주 나 괜찮다 그래. 내가 거기다 보내놓고는 나도 마 편치 않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내가 건강만 하면 오래 데리고 있을 거예요. 유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긴 세월 사랑했던 연인이자 고난의 강을 함께 헤쳐온 전후. 이제 와서 아내를 요양원에 보낼 수도 혼자 이 겨울을 보낼 자신도 없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로 보일러가 얼었다. 한밤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 얼었어, 얼었어. 유 씨가 다급하게 소리친다. 왜 그러세요? 이웃이 묻는다. 보일러가 얼어가지고 순환이 안 돼. 간밤에 잠을 못 잤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이 차가웠기 때문이다. 아내도 많이 떨었을 것이다.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다. 유 씨는 서둘러 수리공을 부른다. 물이 나온다. 돌아간다. 물이 나와. 이제 물이 나오는데 이제 물이 다가. 돌아야 하는데 물이 다가 도냐 안 도냐가. 속 타는 마음에 계속 중얼거린다. 얼른 고쳐줘야 하는데. 수리공이 와서 한참을 만진 끝에 겨우 보일러가 돌아간다. 됐습니다. 깜깜하지. 전기가 이상하다. 남편이 호스를 사러 나간 지 5분도 채 안 됐는데 아내가 밖으로 나온다.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맨발로 마당에 선다. 표정이 초조해 보인다. 남편을 찾는 듯 어디론가 휘적휘적 발걸음을 옮긴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섰지만 머릿속이 엉켜버린 듯 가만히 허공만 응시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왜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기 있어. 어디로 나갔어? 유 씨가 급히 돌아온다. 아내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냥 발 춥고, 나갔어. 빨리 가자. 아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추웠을 아내를 위해 얼른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장작이 타들어가며 톡톡 소리를 낸다. 소리 좋아? 응, 좋아. 장작불 톡톡 치는 소리 좋냐고? 좋아. 유 씨는 의사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린다. 의사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자꾸 대화하고 자꾸 시키라더라고요. 잊어버린다고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자꾸 대화하고 이런 것도 부엌까지 일도 시키고 옛날같이 그렇게 자꾸 시키라 하는 거야. 그래서 유 씨는 아내에게 계속 말을 건다. 대답이 없어도 반응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건다. 잠깐 이거 찍어는 봐요. 거기 꺼봐. 기기 이런 거 잘 끼우잖아. 속을 다 알 순 없지만 부부만의 아지트에서 병과 맞서는 하루가 저물어 간다. 한밤중 유 씨가 잠에서 깬다. 냄새가 난다. 아내가 또 실수를 했다. 또 오셨다. 또 다 쌌어. 똥. 서둘러 일어나 아내를 깨운다. 대소변 실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일어난다. 벗어와. 아이고. 그냥 아프지 마. 옷을 벗기고 씻긴다. 이불과 요를 빨래통에 담는다. 새벽 2시다.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릴 것이다. 유 씨는 홀로 중얼거린다. 자식 농사를 마치고 나면 꿈꾸듯 살고 싶었습니다. 둘이서 도란도란 이 계절을 만끽하는 꿈. 낮에는 해만 보고 밤에는 달만 보고 여행도 땐 그 누가 지하고 그냥 보고 참 관광이 잊어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려고 황혼에 접어들며 깨달은 것들이 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 사랑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일이고 그 눈물을 참아내는 일이란 것. 이 치매가 그게 무섭더라고. 이게 소대변 제일 힘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숨죽여 흘린 눈물만큼이나 현실은 분주히 다가온다. 감정은 빠르게 털어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힘이 생긴다. 유 씨는 경험으로 알게 됐다. 아침이 밝았다. 아내를 깨워 양치질을 시켜야 한다. 일어나.
이닦기, 빨리 일어나.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누워 있으려 한다. 이닦고 나랑 가서, 닦게. 이리 와. 또 그래. 또, 누워서 이닦게. 이리 와.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낸다. 나날이 심해지는 아내의 증상이다. 유 씨가 한숨을 쉰다. 안 깨운 사람 모르는데 깨운 사람은 하루 틀 아니고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씻어야지, 먹어야지, 다 해야지. 유생 같죠? 이 병이 엄청나게 무슨 병이더라고. 가끔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별 마음이 다해요. 어떤 때는 소대변 실수 오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당신 나 없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냐. 불쌍하죠. 그래도 참아낸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참는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조금 눈치가 이상하면 그거 뭐로 갔어요. 다 알지. 그것이 참기가 어렵더라고.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힌 뒤 집 밖으로 나선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기 때문이다. 마을을 천천히 걷는다. 이웃들이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장정수 씨는 동네에서 단정한 이웃으로 소문났었다. 얌전하고 이쁘고 어디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런 병이 올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이웃 주민이 말한다. 세상이 저렇게 안타깝게 됐어. 너무나 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몇 명이. 17년째 마을 이장으로 일해온 유 씨와 함께 셀 수도 없이 자주 왔던 장소다. 면사무소 앞이다. 뭔지 알지? 기억나지? 알지? 면사무소. 알아? 알아. 면사무소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오래 살던 동네의 건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날 저녁 막내딸 혜영이 찾아왔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다. 엄마, 나왔어. 응,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잘 있었어? 어머니는 딸을 바라본다. 하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 혜영이가 힌트를 준다. 내가 누구야? 힌트 한 번. 회. 3번 혜영. 내가 누구야? 3번. 혜영. 혜영이. 막내딸 혜영. 유정호 씨가 누구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한다. 막내딸의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혜영이는 자주 들러보지만 늘 애가 탄다. 아픈 어머니도 어머니를 돌보느라 늙어가는 아버지도 떠올리면 잠이 오질 않는다. 아버지도 우울감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혼자 이렇게 돌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괜찮다, 뭐 내가 한다 하시지만 저희 생각에서는 올라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될 텐데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한다. 무엇이 최선일까? 치매라는 병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지탱하는 가족이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와 그 기억을 붙드는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싶다. 혜영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정성껏 담는다. 이거 된장찌개. 엄마 감자. 맞아? 이거 괜찮아? 뜨고 한 숟가락 떠서 식힌 뒤 어머니 입에 넣어드린다. 딸이 준 게 맛있어? 맛있어. 아내의 미소 한 번에 한바탕 웃음이 번진다. 그동안 소홀했던 당신의 저녁. 오늘 하루는 따뜻하고 든든하면 좋겠다. 어떤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에 영원히 새겨진다. 유 씨에게도 그런 날이 있다. 부부가 처음 만났던 보리밭이다. 당신 여기서 옛날에 여기서 보리 베던 거 기억나? 기억난다. 유 씨의 눈빛이 반짝인다. 54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여기서 배웠어. 당신 처녀 때 물을 걷었다고. 통치마 입고
검정 치마 꼭. 그 추장의 모습이 있죠. 첫눈에 반했죠. 거기서 평생을 잊지 못할 첫 만남이다. 가난했던 아내에게 남몰래 혼수를 해주고 1년을 기다렸던 남편이었다. 다시 친정집 앞이다. 딸은 오늘도 어머니를 찾아왔다. 저 왔어요. 여기 딸 왔어. 친정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딸은 자신의 어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수천 수만 번도 더 불러본 엄마일 텐데 오늘도 엄마 그 한마디가 나오질 않는다. 친정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 말을 건넨다. 어머니 불러봐. 어때 지금? 봐. 어머니. 어머니 봐. 어머니 크게. 치매에 걸린 자식을 바라보는 친정 어머니의 고통. 눈 감을 수도 없는 고통이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과 걱정의 마음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유 씨가 종이와 펜을 꺼낸다. 아내에게 이름을 쓰게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잊어가는 병이지만 그래도 이름만큼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좀 써볼까? 그만. 여기다 당신 이름 써야지. 당신 이름 한번 써봐. 장정수 써봐.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다. 정수. 유 씨가 웃으며 말한다. 잘 쓰고 마. 남편 여기다가 써봐.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해도 이 이름만은 꼭 붙들어 주기를. 유종호.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쓴다. 잘 쓰네. 오늘 기분 좋다. 유종호. 크게 읽어봐. 치매 환자. 성명 장정수. 보호자. 유정호. 유 씨가 손뼉을 친다. 잘했어. 잘했어. 기분 좋구만. 나 못 쓰는 줄 알았더니 쓸 줄 아네. 이렇게 지나갔다.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잠시 뒤엔 아내의 기억에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괜찮다. 내일도 모레도 두 사람의 하루는 계속될 테니까. 어느새 겨울도 끝자락에 든다. 눈이 녹고 나면 봄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부부가 54년 전 약혼식을 올렸던 그 자리에 섰다. 내 장산이야 알아? 옛날에 우리 야유. 식을 때 여기 와서 사진 찍은 자리야. 당신 나하고 50년 전이 1969년이 54년 됐다. 유 씨가 가방에서 사이다를 꺼낸다. 그때 여기 와서 사이다 하고자 따라먹고 사진 찍고 그랬지. 내가 사이다 사왔어. 54년 전 그날처럼 사이다를 따른다. 당신이 사진 기억나? 응. 우리 약혼. 내장산 와서 사이다 따라 먹고 사진 찍던 거. 54년 전의 약속. 두 사람이 사이다를 마신다. 이때 사진 찍을 때 기분 좋았어? 좋았어. 맛있어? 맛있어. 유 씨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 변치 말고 잘하고 살게. 응? 그래. 두 사람이 천천히 산길을 걸어간다.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일상은 어떻게 계속돼야 할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존재와 잊혀짐 사이에서 어쩌면 인생이란 일상의 소소한 기억으로 미소 짓게 하는 추억 하나로 그렇게 견뎌내고 서로를 붙들며 부단히 살아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장정수 씨가 종이에 써내려간 글이 있다. 떨리는 손으로 쓴 짧은 문장. 언제고 나 자신을 잊는다 해도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나의 남편 유종호. 유 씨가 카메라를 보며 담담히 말한다. 나는 이대로 죽을 때까지. 그게 부부 사랑 아닙니까? 이대로 살 거야. 고맙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손을 꼭 잡은 채